1명, 2명, 3명, 4명, 5, 6, 7, 8, 9명. 좋습니다. 자, 앞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집중을 빡 해줘야 돼.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 설명할 차례거든. 어차피 명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이 내용이. 자, 앞장 돌아가서 페이지는 44쪽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자, 위에 있는 명제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방학 때 다들 선행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앞장에서 조건이란 걸 배웠는데 이 조건 두 개를 가지고 이게 지금 조건이거든요. 이 조건 두 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뭐뭐이면 뭐뭐이다. 자, 이렇게 이제 붙여버리면 이게 명제가 됩니다. 다시 지금 P랑 Q는 앞에 써 있는데요. 이게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뭐뭐이면 P면 뭐뭐이다. Q이다. 자, 요렇게 붙여버리면 이게 이제 하나의 명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명제가 어쩌면 별표 두 개나 칠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책 끝날 때까지 명제 끝날 때까지 제일 많이 보게 될 문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뭐이면 뭐뭐이다. 자, 이 문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찮으니까 앞으로 이제 밑에 같은 거 문제 풀 때 이 기호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면 Q이다라고 당연히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특별히 이제 두 조건 중에서 앞에 있는 P를 보통 가정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정이라 불러요. 그리고 뒤에 있는 Q를 저희가 결론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이 가정과 결론이란 말은 뒤에서 배우게 될 그 증명에서도 많이 쓸 말이고 어쨌든 그렇구나. 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한 번 더 별표를 치겠습니다. 자, 어쨌든 명제란 말은요, 뭐가 분명해요? 참 거짓이 분명한 게 명제거든. 그치? 조건과는 다르게, 자, 보자마자 참이요, 거짓이요가 나오는데, 그럼 이렇게 생긴 문장 구조는 어떨 때 참이고 어떨 때 거짓이냐라는 거야. 놀랍게도 이제 이 문장 구조가 중학생 때도 나와요. 제가 방학 때 말한 적 있을 거야. 근데 그 당시에도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뭐 예를 들어 평행사변형은 마른 모이다. 뭐 이런 문장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걸 배우기 전이라 어렴풋이 했을 건데 자, 이제는 어렴풋이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지금부터 정확하게 참, 정확하게 거짓이 언제인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 먼저 참일 때입니다. 자, 뭐 참일 때는요. 자, 여기 앞에 보이세요? 자, 이때가 참이다라는 거야. 자, 이 대문자 PQ가 뭐라고요? 자, 각각의 조건에 있는 진리집합을 먼저 구하신 다음에 앞에 있는 가정 쪽의 진리집합이 자, P가 Q에 포함이 되면 즉 부분집합이면 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미리 언급드리자면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약간 왔다 갔다 문제로 뒤에 가시면요 참이다라고 알려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뭐를 어쩌면 이제 이 참이라는 게 부분집합을 주는 또 간접적인 표현으로 필기 드릴까요? 이 부분집합의 또 간접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기억나시죠? 이 간접적인 표현 몇 가지를 배웠단 말이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실까봐 예를 들어 저희가 앞에서 이런 거 배웠잖아요. A 합집합 B가 B입니다. 이 말은 저희한테 간접적으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 이런 것처럼 뒤에 가시면 이런 문장이 나온다고. P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그럼 저희한테 뭐를 주는 거다? 저 포함관계, 즉 부분집합을 주는 걸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왔다 갔다 참인지 물어보면 포함관계를 보이시면 되고 참이다라고 나오면 아, 저 말이구나 라고 거꾸로 해석도 가능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자 거짓일 때입니다. 자, 거짓일 때는요. 그럼 당연히 이제 P가 Q에 포함이 안 되면 거짓입니다.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거짓인 걸 보일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다? 이른바 발레라는 거를 하나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 발레가 뭔지 정확한 수학적인 뜻도 기억을 하세요. 발레는 뭐냐면요. 자, 수학적으로 이런 거를
발레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집합 기호를 배우셨으니까 한번 집합 기호로 써보겠습니다. 자, 발레라는 거는요. 자, P가 뭐죠? 앞에 있는 가정은 만족을 해줘야 돼. 즉 제가 발레를 A라고 한다면 A는 당연히 P에는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A는 Q에는 포함이 되면 안 돼요. 즉 가정은 되는데 결론은 안 되는 그런 A가 존재한다면 한 개라도 있다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이란 거는 항상 옳아야 돼. 예외,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발레라는 말이 일상생활에서는 비슷한 말로 예외라고 불리는 게 발레예요. 예외. 어쩌면 거의 같은 말입니다. 자, 어쨌든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집합의 표현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여기서 더 나가는 게 있습니다. 한번 오른쪽에 써드릴까요? 자, A라는 게 P에도 들어있고 Q에는 있으면 안 돼. 즉 그 말은 뭐다? 자, 여기서 Q에 없다는 말은 그럼 A는 Q 여집합에 있겠네요. 여기서 보통 이제 요런 식으로, 자, 그리고는 교집합이라고 했잖아. 요런 식으로 합치기도 합니다. 즉 어쩌면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도 가능해. A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간단히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뒤에 가시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뭔가 벤 다이어그램 주면서 발레가 어딨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도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뭐 발레랑 관련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했던 말 같은 말입니다. 가정은 만족하는데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그런 예시를 하나 저한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거거든.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인 걸 말할 때는 발레를 말해주면 돼. 알겠지? 자, 끝으로 자, 오늘 이제 모든과 어떤도 할 건데요. 자, 이 모든과 어떤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쓰는 말이야. 모든 사람은 남자다. 이 명제는 거짓이겠죠. 즉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빠르게 할게요. 모든이란 명제는 언제 참이냐면 이때 참입니다. 자, 쌤 이게 뭐예요? 자, 이 표현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쉽게 말하면 뭐야? 유가 전체 집합이거든. 즉 전부 다 되면 참입니다. 당연히 모든은 다 돼야 참이야. 즉 다 되면 참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언제 거짓이다? 한 개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거짓이다. 이 집합의 표현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이란 명제는 자, 언제 참이냐면 약간 느낌이 달라. 어떤 사람은 남자다. 자, 우리 반에 어떤 사람은 남자다. 이 명제는 참입니다. 즉 언제 참이냐면 자, 공집합이 아니면 돼. 즉 한 개라도 되면 참이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한 개라도 되면 참입니다. 자, 모두는 다 돼야 되고요. 어떤은 한 개라도 되면 참입니다. 그럼 언제 거짓이야? 전부 다 안 되면 거짓이야. 즉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며 아예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이 집합의 표현도 가끔 나옵니다. 가끔 나오니까 표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과 어떤도 부정이 있을 거 아니야.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만 외우세요. 얘네 둘이가 서로 무슨 관계다? 얘네 둘이가 서로 부정의 관계입니다. 즉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요. 어떤의 부정은 모든입니다. 물론 요 자리는 조건 자리니까 요 자리도 부정을 해줘야 돼. 즉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할 것은 두 군데입니다. 이 자리와 이 자리를 부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 설명 끝이고요. 남은 시간 문제 한번 푸시면서 실제 문제로 느껴보셔야 됩니다. 특히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뒤로 쭉 넘어가시겠어요? 자, 뒤로 쭉 넘어가서 자, 페이지는 49쪽입니다. 자, 369번 문제. 아주 기본 문제인데요. 일단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등장하는 명제가 뭐냐면 P면 Q이다 꼴의 명제입니다. 자, 다음 명제 중 참인 것을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제가 시간이 조금 빠듯한 관계로 시간을 한 1분 10초 정도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풀어보세요. 자, 개념 설명은 다 드렸고,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에 참인 명제를 고를 줄 아시는지. 자, 힌트는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하신 다음에 다 포함이 되면 참이에요. 반대로 거짓이란 말은 소위 발레가 존재하면 거짓입니다. 아닐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저한테 그 아닌 걸 보여주면 인정하겠습니다. 자, 아니란 건 뭐다? 가정은 돼야 돼. 당연히 가정은 가정이라 돼야 돼. 근데 결론이 안 되게 만들 수가 있냐는 거야. 가정은 되는데 결론이 안 되게끔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아닌 것들은 발레를 보이시면 됩니다. 한 개만. 자, 아주 기본 문제인데 뭐 이런 느낌이다. 자, 이런 느낌이다.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이 문제 혹시 정답 몇 번 나오세요? 참이가 몇 번일까요? 좀 쉽긴 하네. 예. 얘랑 뭐 딱 읽어보면 좀 쉽긴 하네요.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먼저 볼까? 자, 왜 참인지 볼게요. XY가 자연수면, 자, 그럼 예를 들어 뭐 1, 2, 3 이런 것들, 1, 2, 3 이런 것들이잖아. 진리집합. 두 개를 더한 것도 자연수다. 여러분들 이거 예외가 있을까요? 자연수끼리 더하면 수학 상식인데요. 자연수가 됩니다. 이게 거짓이려면 약간 뭐 x 빼기 y라던가 이렇게 나오면 거짓일 수가 있는데 더하기는 항상 참이 맞습니다. 자, 아닌 것들 몇 가지 구경하자면 예를 들어 2번은 거짓입니다. 자, 거짓일 때는 발레를 하나 보이라고 했잖아. 뭐 얘는 다 발레예요. x가 2가 되면 2를 대입하시며 6은 홀수가 아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 5번 같은 경우도 자, ABC가 2등변이면 이거다. 거짓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해서 항상 거짓은 아니라 예외가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인 거야. 자, 어떨 수 있어요? 2등변인데 여러분 마침 요 밑에가 BC일 수 있잖아. 즉 꼭 각 A랑 각 B가 같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야. 이렇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즉 이제 뭐 기호로 쓰자면 이럴 수 있다. 이럴 수 있으니까 이게 일종의 발레가 되겠죠. 아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밑에 371번 문제. 좀 중요한 파트니까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371번 한번 해보세요. 자, 시간은 1분만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3개의 보기 중에서 참인 것. 자, 1분 10초 드릴게요. 뭐야, 갑자기. 이거 뭐지? 자, 참인 것만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이 어쩌면 기본 가정이 있어. 가끔 이런 식으로 기본 가정을 따로 줘요. x, y는 실수입니다. x, y가 뭔지는 대충 알려드릴게요. 실수입니다. 허수는 아니에요. 그럼 실수 중에서 저게 항상 참인지 혹은 안 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묻고 있습니다. 자, 아닌 것들은 발레, 아닌 예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 혹시 풀어본 친구 있을까요? 몇 번이 항상 참일까요? 자, 몇 번? 자, 몇 번이 항상 참일까? 여기 이제 사실은 이제 잘 맞추는 친구는 계속 잘 맞추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변만 안 하는 거지? 다들 할 줄 아시는 거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언뜻 보기에 맞아 보이는데 자, x가 y보다 크면 제곱한 것도 클까요? 아닙니다. 자, 얘는 발레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음수를 건드리시면 돼요. 자, 음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x를 마이너스 1, y는 마3이라 주면요. x가 더 크거든요. 근데 제곱을 하면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입니다. 자, 니은 볼게요. x가 y보다 크면 이거다. 여러분들이 아는 수학 상식에 의하면 이 조건은요. 같은 말인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
즉 어쩌면 같은 거니까 이거이면 이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다음 시간에 배울 대우를 이용하면 좀 쉽게 볼 수가 있어. 근데 아직은 배우기 전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아니면 x가 0이 아니거나 또는 y도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 맞겠죠? 실제로. 여러분, 자, 상상해봐. 그냥 쉽게 말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거꾸로 0이 되려면 둘 다 0일 때예요. 무조건. 근데 0이 아니란 말은 둘 중에 하나가 뭐란 얘기야? 말로 해보자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이제 어쩌면 이 말인 거야.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돼? 이 또는이란 말도 방금 제가 했던 둘 중에 하나가 랑 비슷한 느낌의 어떤 키워드인 거야.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자, 이것도 굉장히 어쩌면 기본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뒤에 문제를 푸시기 전에 여기를 많이 푸시고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 넘어가서 자, 이어서 발레라는 게 하나의 유형으로 나옵니다. 자, 37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발레가 뭔지를 알고 있는지. 자, 얘는 쉬우니까 딱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 명제가 지금 거짓이래요.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발레의 뜻만 알면 됩니다. 발레의 뜻. 지금도 사실 발레를 보고 왔잖아. 발레가 뭔지. 자, 발레의 뜻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0초 드렸고, 자, 여러분 몇 번이 발레예요? 저 문장이 안 되는 거는 자, 몇 번이다? 자, 저 문장이 안 되는 거는 자, 4번에 있는 누구? 18입니다. 자, 18을 보시면요. 18은 36의 약수가 맞죠? 근데 18은 뭐가 아니다? 24의 약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은요, 이제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가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위에 있는 문제가 제가 아까 잠깐 말한 적이 있는 가끔 발레 관련 문제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자, 이 문제 한번 이해해 보시겠어요? 시간 40초만 드리겠습니다. 자, 발레라는 게 이제 뭔지를 이해했다면 이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도 발레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거의 끝나갑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발레가 여기 어디 있을까요? 누가 발레일까? 자, 이 문제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요? 자, 이번 문제는 누가 발레일까요? 여기서. 자, 이 친구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 맞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오른쪽에다 간단하게 필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자,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 이게 두 글자로 발레입니다. 현실에서는 예외라 불리는 친구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발레의 어쩌면 발레의 위치를 묻는 문제로 자, 지금부터 한번 이렇게 필기해 볼게요. 제가 편의상 발레를 소문자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발레의 뜻이 뭐라고요? 발레는 가정은 돼야 되고 그리고 결론은 되면 안 되는 친구가 발레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학 상식인데요. A가 P에 없단 말은 A는 어디에 있다? P 바깥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A가 Q에도 있고 그리고 P 바깥에 있단 말은 한마디로 합치자면 Q 그리고 교집합, P 여집합이 있다는 거고, 이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 어떻게 간단히 만들 수 있다? 차집합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발레라는 친구는 어디에 있다? Q 차집합 P, 즉 여기에 있다라는 거야. 여기 있는 게 C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발레를 찾는 이런 식의 문제가 종종 나오니까 이것도 대비를 하긴 해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나머지 문제는 그냥 발레를 찾는 문제니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할게요. 자, 다음 장의 유형 6번. 자, 아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376번입니다. 자, 풀어볼 시간 딱 얘는 40초만 드리겠습니다. 왜? 얘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50초만 드릴게요. 그냥 아까 말했던 왔다 갔다 문제예요. 거꾸로 참이다라고 알려주면 아까 별별 썼죠. 우리한테 이제 부분 집합을 알려주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쓰인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앞에서 배운 집합 관련 내용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또 한 문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 관련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몇 번이 옳지 않을지. 그러니까 막상 깠는데 못 푼다는 말은 여러분들은 집합의 기본기가 약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이번 문제는요. 정답 몇 번일까요? 자, 풀어본 친구들. 네. 자, 이번 문제는 맞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 읽어보시면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읽히 알고 있는 상식이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전체 집합 U, P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Q라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문장 어쩌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Q이면 P다의 명제가 참이랍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참이란 말의 뜻이 뭐라고요? 각각의 진리집합에 이렇게 포함될 때가 참이다라는 거야. 즉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거가 참일 때 이게 될 때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그냥 집합 문제라고요. 자, 몇 번이 정답이다? 4번은 옳지 않겠죠. P에서 Q를 뺀 게 공집합이면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쌤 이런 거 배운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모르는데 거꾸로 Q 빼기 P가 공집합인 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즉 집합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378번입니다. 자, 오른쪽 위에 있는 378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오른쪽 위에 있는 378번 문제입니다. 자, 풀어볼 시간 1분 10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약간 스타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 역시나 스타일별로 숙지하시면서 요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그러니까 어쨌든 집합의 포함 관계, 부분 집합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건 방학 때 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문제가 좀 유명합니다. 거꾸로 참이다 라고 알려준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제 참이면 포함 관계를 알려준 거니까 이제 포함 관계를 통해서 집합 관련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막상 까보시면 집합 문제다. 집합을 잘하세요. 다음 중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는 즉 뭐 쉽게 말하면 거짓인 걸 고르란 문제입니다. 틀린 게 있다. 틀린 게. 자, 이 문제에 정답 혹시 나온 친구 또 있을까? 자, 얘는 몇 번이 틀렸을까요? 서준이 잘했네요. 자, 맞습니다. 자, 한번 쌤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는데요. 한 문제 10번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 자 1번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고 싶어요. 자, 기본적으로 P면 Q이다거리 명제는 첫 번째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진리집합을 구하신 다음에 두 번째 얘네들의 포함 관계를 여러분들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이제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Q 여집합은 Q 바깥쪽입니다. Q 바깥쪽이 되고
즉 보시는 것처럼 자, 빨간 색깔이 파란 색깔에 포함되나요? 자, 포함이 된단 말은 뭐야? 이거는 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하신 다음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색칠해 보시면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특별히 5번 같은 경우는 자, 얘가 R의 여집합, 얘가 Q의 여집합입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R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을 비교해도 괜찮지만 한번 R과 Q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R과 Q를 비교하시면 R이 Q에 포함됨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앞에서 한 가지 상식으로 외우라고 했죠, 제가 이걸. 제가 상식으로 암기하라고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즉, R이 Q에 포함되면 각각의 여집합은 포함 관계가 바뀐다는 거야. 즉, 그렇기 때문에 이 화살표 방향이 성립하지가 않는다는 거야. 거꾸로 not Q이면 not R이다는 맞는데 not R이면 not Q이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항상 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도 가끔 나오니까 어쨌든 이제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꼭 정답만 쓰지 말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형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형 7번도 같은 유형입니다. 이 명제가 참이다 라고 이제 포함 관계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문제입니다. 한 문제만 해볼까요? 자, 다음 장에 있는 좋다. 자, 다음 장에 있는 384번 문제. 사실 다 똑같아요. 얘는 솔직히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표현만 저렇게 나온 그냥 얼마 전에 숙제로 열심히 해보신 부등식 관련 문제입니다. 자, 384번 문제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자, 풀어볼 시간은 1분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험 공부할 때 집합과 명제에서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을 해야 돼요. 여기서 또 시간이 걸리면 저기 앞에 그 원의 방정식에서 시간이 엄청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합과 명제는 딱 보자마자 바로 퍼벅 가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 이제 남는 시간 동안에 그 수학상 뒷부분,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거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디까지예요? 유형 8번까지입니다. 이제 유형 하나 남았습니다. 오늘 뭐 사실 많이 안 했어요. 기껏해야 명제랑 조건 뜻 배웠고 부정하는 거 배웠고요. 이제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 이제 참거지 찾는 거랑 거꾸로 참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랑,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이제 모든과 어떤, 뭐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만 보시면 이해됩니다. 모든과 어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K의 최대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자, 혹시 나온 친구 있을까? 몇 번일까요? 자, 1분 10초 드렸는데, 그럼 한번, 네, 아유, 잘하네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P라는 조건이 2차 부등식이고요. 자, 한번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몰리는 모양이니까 진리집합 P는요, X바, 뭐 정확히 쓰자면 이제 가운데 몰리는 모양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문제 풀 때는 이제 또 수직선에 그릴 겁니다. 자, 집합 Q는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보시면 not Q를 쓸 거거든. not Q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부정은 부등호 방향 바꾸시면서 는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럼 Q의 여집합, 자, Q의 여집합 한번 진리집합을 구해보자면 반대편으로 이항 해보시면요. 자, 반대편으로 이항 해보시면 어떻게 된다? 요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부터 요 명제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요렇게 포함이 돼야 되는 흔하디 흔한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빨간 색깔이 어디에 이제 파란색에 포함되게끔, 자, 요게 이제 마이너스 K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저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이 파란색이 포함이 되게끔이니까 반대로 썼네. 여기네요. 자, 여기입니다. 요거 잘못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보시면 되고, 매번 그렇듯 여기서 뼈대가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는 체크까지.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결국 해석만 포함 관계만 간접적으로 주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막상 까보시면 보동식 문제인데 집합 문제인데 부분 집합 문제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집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집합을 열심히 하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유형 8번은요. 아까 잠깐 설명드린 모든 그리고 어떤이 포함된 명제입니다. 자, 385번 문제 맛 좀 볼까요? 풀어보세요. 385번 문제입니다. 자, 이 모든이 포함된 명제, 어떤이 포함된 명제가 있는데 얘네들의 참거짓을 한번 판단해 보자라는 문제예요. 자, 다시 말하지만 그냥 여기는 좀 자연스럽게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야, 모든 이런 말 쓰면 어떨 때 맞는 말이야? 다 돼야 맞는 다 돼야. 모든은 다 돼야 맞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거라고 하면 이제 다 될 필요는 없고 어쩌면 한 개라도 되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친구가 내 생일에 와라. 그럼 다 와야 맞는 거야. 한 명이라도 안 오면 다 온 거 아니잖아. 근데 여기 있는 어떤 친구가 내 생일에 왔어. 그 말은 뭐야?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오면 온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말로 해보시면 이해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참인 명제가 몇 번일까요? 한번 풀어보셨나요? 참, 이번 문제는 누가 참일까요? 자, 여기에 참인 게 존재합니다. 자, 맞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먼저 기억부터 보신다면,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거는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얘는 아시는 것처럼 오른쪽시 요게 인수분해가 되고 얘는 해가 모든 실수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자연수란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한번 풀어봐야 되나? 자,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한번 풀어보시면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풀리는데, 보이세요? 다 되지 않네요. 누가 안 돼? 1이 안 돼. 여기는 지금 1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개라도 안 되면 거짓입니다. 반대로 니에는요, 어떤이라는 문장은 한 개만 되면 되는데, 한 개 되는 게 있잖아. 뭐, 0 되니까 니에는 맞는 문장입니다. 자, 디귿 볼게요. 어떤 양수에 대해서 이게 된다. 되는 거 있잖아. 뭐, 이 같은 거. 아무거나 한 개만 되는 걸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387번입니다. 가끔 이제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수학적인 표현, 좀 또 간접적인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요것도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분 드릴게요. 요게 이제 또 요런 표현이 나오기도 해. 그래서 수학적인 표현도 한번 이해를 해보자. 그러니까 좀 약간 어려운 스타일이야. 여기 B-라 써있긴 한데 보통 모든가 어떤에서는 위에처럼 나오지 이렇게는 잘 안 나와요. 자, 어쨌든 뭐 시키면 할 수는 있어야 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까지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형 8번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1분 드렸고요. 자, 1분 드렸고요. 자, 387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뭔가 기호들만 잔뜩 나와 있어. 읽어볼게요. 자, 공집합이 아닌 전체 집합, 어쨌든 비어있지 않습니다. 비어있지 않고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대문자 P, 이건 뭐 상식으로 외우자고 했잖아. 그리고 다음 중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은요, 자, 앞에 이제 가정에 뭐라고 써있냐면 P가 전체는 아니래요.
다시 이 진리집합에 다 들어있진 않아. 그쵸? P가 전체는 아닌데 이번 문장은 모든이 들어간 문장이란 말이야. 이런 모든이 들어간 문장은 언제 거짓이다? 한 개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거짓인 거지. 즉 어쩌면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말을 해석하자면 뭐가 있다는 거야?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 말은 이 문장에서 요 조건을 줘버리면 거짓이 된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이 모든이 들어간 문장은요. 진리집합이 전체가 돼야 돼. 즉 전부 다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번에 가정이 뭐냐면 진리집합이 전체가 아니라고 했잖아. 즉 개 중에서는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거짓입니다. 자, 니은 볼까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P 이번에는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래요. 즉 비어있지는 않다는 거야. 근데 뒤에 보니까 또 모든이 들어간 명제고 이게 참이다? 이거는 아니겠네요. 왜? 이 모든은요 다시 말하지만 참이려면 단순히 비어있지 않은 걸로 안 됩니다. 무조건 전체가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비어있지 않다는 말은 한두 개만 들어있어도 비어있지 않는 거잖아.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고. 모든은요 다 돼야 돼.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라는 요 문장은 옳지 않다라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디귿 보시면요. 자,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다. 아예 텅텅 비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떤이 들어간 문장도 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어떤이란 문장은 위에 있는 모든보다는 조금 그래도 조건이 느슨한 편이야. 왜 한 개만 되면 되거든. 근데 왼쪽에 조건이 하나도 되는 게 없다는 거지. 하나 되는 게 없어요. 그럼 거짓이죠. 한 개는 돼야 돼. 참이려면. 그래서 디귿은 맞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정답이 기역 디귿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보통 시험에 이제 모든가 어떤은 메인은 아니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제처럼 또 역시나 뭐 참거지 알아봐라. 혹은 386번처럼 이제 간단하게 부정 정도 물어볼 거니까 한번 부정은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숙제는요, 일단 제가 또 온라인 수업이니까 한번 확인을 좀 여기 채팅창을 좀 활용할까요? 자, 숙제는 일단 요렇게 제가 준비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 앞에 자, 라이트센 46쪽 가봐. 자, 라이트센 46쪽 가보세요. 자, 여기 보면 증명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세 문제는 풀지 않습니다. 몇 번? 351, 352, 353. 요 세 문제는 자, 증명을 하라는 내용인데 이건 아까 말한 대로 이번 주말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니까 이 친구는 따로 하지 마시고요. 밑에 오른쪽 밑에 있는 두 문제는 풀어봐. 저게 산술기하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자, 채팅창에 올려놓은 것처럼 라이트센이 42쪽부터 자, 52쪽에 389번까지 다음 장에 두 문제 있어요. 389번까지 푸시면 되겠고요. 자, RPM은 조금 줄여드릴게요. 일단 RPM은 40쪽부터 자, 40쪽부터 해서 자, 오늘 배운 게 43쪽에 여기도 유형 8번이네요. 자, 272번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잠깐 지나가듯 말했는데 여러분 주말 숙제 있잖아. 토요일날 그 교과서 푸는 거 그 집합도 좀 틈틈이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숙제로 줄지는 좀 고민 중이야. 왜냐면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할 게 많다라고 느낄까봐 좀 고민 중인데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토요일까지 교과서에 있는 집합도 다 배웠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이제는 뭐 나중에 하자니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거든.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제 시험 보러 가야 된단 말이야. 2주도 아니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꼭 여러분들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마무리하는 걸 하겠습니다. 추석 동안 고생 여러분들 남은 수업 잘 즐기세요. 숙제하시면서 안녕. 안녕히 계세요.